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도 섬에서 태어난 화가가 있었다. 수화 김한기. 그는 유년 시절 고향 마을 섬에서 바라봤던 달과 항아리, 매화, 백자의 풍경을 푸른 바닷빛에 섞어 그렸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꿈결에도 그리운 어머니의 품이다. 섬에서 태어나 떠나간 화가에게도 그랬다. 그의 그림은 온통 고향, 섬, 그리움이었다. 김한기가 태어났던 1913년, 안좌도는 푸른 바다와 바람이 만들어낸 거친 파도, 그리고 다른 어디에도 기댈 수 없어서 바다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의 섬이었다. 읍동마을 한켠에 자리한 김한기의 생가. 생가는 1920년에 건축된 것으로 원형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화가는 이곳 앞바다에서 뛰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화가의 붓에 담긴 은은한 색감에 고향의 바다색이 배어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한기가 영원을 상징하는 구름, 달, 항아리, 매화, 사슴 등의 소재들을 화폭에 옮겨 넣을 때 즐겨 칠한 바탕색도 바다색이었다. 우리나라 모더니즘 1세대로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화가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소재는 다름 아닌 고향이었고, 고향의 자연, 고향의 색, 고향의 하늘은 그에게 사무치게 그리운 전부였다. 수화가 일종의 고향을 그리면서 일종의 민족적인 소재이기도 하지만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는 동안에 고향을 그리는 그런 민족적인 어떤 소재로서 이런 학이나 달 또는 매화 이런 것들이 백자 항아리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 먼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들과 촘촘히 박힌 깃발들, 그리고 수만 개의 별빛들. 섬은 색과 선, 여백으로 충만했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 만들어내는 푸르른 세계는 김한기의 작품에서 생명 탄생의 공간으로 재해석된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연작. 고향 하늘빛을 닮은 그의 작품 속 무수한 점들은 깊고 푸른 공간을 연상시킨다. 매화와 항아리도 그의 그림에 즐겨 등장한다. 그의 매화는 유난히 아름답다. 매화를 보고 싶은 마음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일 것이다. 소녀는 고향집 토박마루에 앉아 바다 건너 저 먼 곳에 있는 꿈의 세계를 꿈꾸었다. 김한기는 1933년 일본 예술대학을 진학한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즈음 종달새 노래 할 때라는 작품을 그리는데, 이 작품은 김한기가 그린 구상회화의 마지막 작품으로 남게 된다. 일본에 갔을 때 서양 유학을 하고 왔던 그런 모더니스트들한테서 이제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과거의 어떤 사실주의적인
묘사 화법 그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모더니즘이라고 그랬었지만은 약간 좀 기하학적인 반추상 형태를 가미하는 이런 류의 작품들에 상당히 본인도 이제 전착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나왔던 작품들이 론도랄지. 추상 작품 론도는 대한민국 근대문화재로 등록될 만큼 한국 근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작품이다. 론도는 이제 1938년도에 이제 제작된 작품인데요. 사실 이 작품은 서양화이지만은 문화재청에 우리 이제 근대 문화자료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이 작품이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가 큰 건데요. 이 작품은 그랜드 피아노를 연주하는 일종의 연주자와 관객, 이걸 소재로 해서 이제 작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피아노나 사람의 형태를 평면으로 단순화시키면서도 그 딱딱한 어떤 기하학적인 요소가 아니고 마치 이제 론도라는 그 음악적 용어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곡선적인 형태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류의 화면 구성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태를 약간 좀 뭐 몬드리안 풍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몬드리안 같은 기하학적인 사각적인 요소들이 많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적 요소가 많은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서정성도 있고 기하학적인 작품이지만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회화사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론도는 음악적 경쾌한 리듬을 연상시키는 색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색면과 기하학적인 형태를 통해 자연의 추상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론도 이후 그의 작품은 있는 그대로의 형상을 그려내는 구상 그림에서 실제의 형상을 단순화하는 대신 화가의 생각을 강조하는 본격적인 추상 그림의 세계로 접어든다. 그는 항아리와 달, 바다와 구름, 매화와 사슴 같은 것들을 한층 단순화해서 그렸고 이후 한국 미술계를 추상미술 세계로 이끌어갔다. 김환기 화백의 미술사적인 위치는 뭐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크게 볼 때는 그 당시 전 세계적인 추상미술의 흐름을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면서 또 한 가지 예술 행정가로서의 의무를 본다면 한국의 현대미술을 처음으로 외국에 소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 북한산 산기슭에는 생전에 그가 남긴 작품들과 함께 섬에서 태어나 서울, 동경, 서울, 파리, 서울, 뉴욕으로 옮겨가며 활동했던 그의 예술 활동의 긴 궤적을 보여주는 환기 미술관이 있다. 62살의 여행 끝에 그의 육신은 뉴욕에 묻혀있지만 대신 그가 남긴 작품이 돌아와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 미술관은 그의 아내 김양한 여사에 의해 지난 1993년에 만들어졌다. 28살 때 3살 위의 김한규와 결혼한 그녀는 단순한 반려자 그 이상의 존재였다. 수필가이기도 했던 그녀는 화가에게 끊임없이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주던 뮤즈, 즉 예술의 신이었다.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했던 그녀는 미술에도 해박했고 파리 유학 시절에는 소르본느 대학과 에콜드 루브르에서 미술을 공부했다. 김양한 여사님은 물론 현모양처적인 내조의 역할도 충실히 하셨지만 예술적 동반자이자 그리고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는 뮤즈로서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환기 화백의 작품 중에는 김양한 여사님을 모델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일종의 서로 조언을 하는 관계보다는 김양한 여사님께서
무조건적인 후원을 하셨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저희가 연구 조사를 하다 보면 많은 그 미술 관련 서적과 스크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시고 김영한 여사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시고 영문 불문의 경우에는 번역도 하셔서 김환기 선생님에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해방 한 해 전인 1944년에 결혼한 부부는 6.25를 맞아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그때 그린 그림이 피난 열차인데 얼굴이 없는 사람들이 기차에 콩나물처럼 들어차 어디론가 실려가는 모습이 마치 그 자신만 같다. 그의 아내 김향안. 1955년 파리에서 그린 이 그림에 그는 아내에게 행복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며 성북 산협에서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아주고 싶다라고 적었다. (1955년) 파리에서 처음 성탄절을 맞이하고 나의 향에게 행복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며 진눈깨비 날리는 날 성북 산협에서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아주고 싶다. 너를 나의 사랑. 그는 누구를, 무엇을 생각하며 밤하늘의 별빛 같은 이 작은 점들을 그렸을까? 점 하나하나는 사람이며 섬이고 촘촘한 밤하늘의 별이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가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사무치게 그리운 고향의 바다였다. 그는 무엇이 되어 고향에 가고자 했을까? (1974년) 62세의 나이로 뉴욕에서 세상과 이별을 한다. 마치 우리가 어떤 밤하늘에 어떤 별자리들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이, 아니면은 아주 그 잔잔한 바람결 속에서 자연을 이렇게 음미하는 것 같은, 특히 이제 이분이 그 파란색 한국적인 어떤 그 청색, 이걸 되게 많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 반점들이 점점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만들어내는 화면 효과라는 게 되게 그 조형성도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의미는 얼른 모른다 하더라도 우주 자체를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 동양 회화에서 이제 전착해 왔었던 자연 본질 또는 대상의 근원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독자적인 어떤 회화 형식으로 함축해내는 이런 면에서의 그 특징들 때문에 어쩌면은 그분이 시대사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예술 작품의 어떤 특성으로도 우리 현대미술에서 되게 크게 조명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안좌도 사람들이 김한기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는 안좌도 곳곳의 풍경을 보면 알 수 있다. 섬 사람들은 김한기를 기리기 위해 섬 곳곳에 그의 작품을 세웠다. 화가의 몸이 아니라 화가의 분신인 작품들이 돌아온 것이다. 그의 육신은 비록 사랑하는 아내 김양한과 같이 뉴욕에 누워있지만 고향 사람들은 이 섬에서 나서 자란 화가의 예술혼을 불러와 마을을 단장했다. 거리 곳곳 마을 곳곳에서 그의 향기가 풍긴다. 김한기는 밤하늘 별이 되어
고향과 다시 만나고 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안좌도는 남도의 한쪽 끝에 떠 있다. 노을도, 섬과 섬 사이 배들도 떠 있고 금빛 물결이 일렁이고 밤하늘 달과 별이 떠 있다. 그리고 그곳에 김한기가